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손발이 차가워지는 겨울이 어느새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혹시 다들 패딩은 꺼내셨는지요? 저는 춥지만 패딩까지 꺼낼 용기는 없어서 아직은 거의 보관 중인데요. 벌써부터 패딩을 꺼내면 정말 추울 땐 어떤 것을 입어야 할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목을 감싸거나 머리를 따뜻하게 하면 조금 덜 추운 기분이 들어서 최근에는 머플러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머플러들은 모두 생일 선물로 받은 것들이어서 사용할 때마다 선물을 준 친구가 생각나더라고요. 시험도 끝났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가한 것은 저뿐 다른 친구들이 바빠서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어른들의 친구복이랄까요? 같이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고 했던 보고 싶은 친구를 떠올리며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리가리 여우씨의 진행자 DJ 다콩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최근 길거리에 다시 나타나고 있는 간식거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맛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크게 두 가지 맛이 있는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붕어빵인데요. 크게 슈크림파와 파파 두 가지 세력이 존재해서 겨울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논제이기도 하죠. 한 문제 더 준비했는데요. 겨울철 편의점에서 데워서 판매하는 음식으로 이것 또한 겨울철 인기 간식인데요. 어떤 것일까요? 호빵이라고 하셨다면 오답입니다. 제가 생각한 간식은 군고구마인데요. 편의점에서 달달한 냄새가 날 때면 항상 군고구마를 파는 곳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겨울철 대표 간식인 귤. 이처럼 겨울에는 당도가 높은 음식들이 인기인데요. 단 음식을 입에 달고 산다면 너 그러다 당뇨병 걸린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새로움이 샘솟는 시간 와리가리 여우씨 지금 시작합니다. 당뇨병이라는 병을 다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당뇨병은 우리 몸에 항상 유지되어야 하는 향상성 중 하나인 혈당을 조절할 수 없는 병입니다.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은 인슐린, 글루카곤, 당질 코르티코이드, 에피네프린 등이 있는데 이 많은 호르몬 중에서 인슐린을 빼고는 모두 혈당을 올려주는 작용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혈당을 내려주는 호르몬은 인슐린 하나밖에 분비되지 않는 것인데요. 우리가 식사를 함에 따라 체내에는 에너지원, 즉 당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조절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은 기전에 따라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췌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아 생긴 당뇨병을 1형, 유전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커 작용이 원활하지 않는 당뇨병이 2형 당뇨병으로 한국인의 대부분이 2형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점은 저항성 문제가 아닌 인슐린 분비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유전적인 특성이 크다고 해도 환경적인 요인이 큰데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요인에는 약물과 스트레스 그리고 비만이 있습니다. 당분이 높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당뇨병에 걸린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당도가 높은 음식은 비만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단 음식을 많이 먹다 당뇨 걸린다 라는 말은 간접적으로는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30대 남성의 31%, 여성의 19.7%가 당뇨병을 앓고 있는데 이 수치는 30대 성인 4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결코 적지 않은 유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수로 따지면 10명 중 6명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결코 우리와 먼 이야기가 아니죠? 당뇨병은 4대 중증 질환 중에서도 난치성 질환이고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 등 많은 합병증이 동반되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을 예방하는 것에는 비만관리, 금연, 혈당, 혈압, 지방량을 생각한 식사가 중요합니다. 또 적절한 운동은 비만 예방과 함께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예방 활동이 되겠죠? 저도 운동을 정말 안 하는데요. 오늘부터 당뇨 위험성을 들먹이며 같이 운동할 친구를 찾아봐야겠네요. 우리가 조금은 경계해야 하는 단 음식. 하지만 저는 맵고 짜고 단 음식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혀의 부위에 따라 느끼는 맛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했던 학습 게임에서 이 부분을 배웠고 약을 일부러 단맛이 난다는 혀끝에 두고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거 다 거짓말이야! 라고 하네요.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오늘은 어쩌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혀의 부위에 따라 느껴지는 맛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어떠한 연구 결과가 아닌 작은 해프닝에서 시작되었는데요. 혀끝은 단맛, 앞은 짠맛, 옆은 신맛, 뒷부분은 쓴맛에 민감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미미하다 라는 독일어 문장이 영어로 해석되면서 특정 맛을 느끼는 맛의 위치가 따로 있다 라는 내용으로 해석되어 잘못된 상식인데요. 이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낸 맛지도가 교과서에 실리면서 정설 혹은 상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혓바닥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미각 수용체에서 맛을 인지한다는 연구가 나오면서 전 세계 상식으로 알려져 있는 맛지도는 이젠 작은 해프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매운맛인데요. 매운맛은 기존에 알려진 것과 같이 통각으로 느껴지는 것이 매운맛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미뢰만으로 느낄 수 있는 맛이 아닌 입안 전체 자극에 의해서 생기는 맛으로 미각의 전달 양식이 다른 맛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아는 것은 때때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증명된 사실을 구별해서 알고 있어야겠어요. 요즘같이 평화로운 시기에 자주 놀러 다니면서 먹을 것을 먹다 보니 생각난 이야기들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나요? 귀찮다고 할 일과 공부를 미루다 보면 나중에 힘들어질 거라는 걸 알지만 저는 오늘도 미룹니다. 여러분들은 미루지 마시고 미리 해두시길 바래요. 그럼 노래 듣고 2부에서 만나요. 여우씨가 요즘 고전에 빠졌나봐요.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책은 고전입니다. 허먼 멜빌의 모비딕인데요. 다들 모비딕 읽어보셨나요? 책보다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고래의 인기에 사람들이 최근 다시금 눈을 돌리게 된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문체가 다양하고 여러 장르의 문학이 뒤섞여 있어서 읽기 쉬운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읽고 나면 책에 담긴 작가의 이야기와 철학이 느껴져서 뿌듯하고 여운이 남는 작품인데요. 이 책은 거대한 흰 항유고래인 모비딕과
A허브 선장이 싸움을 그리고 있으며 문명과 야만의 차이는 무엇이고 믿음의 본질은 어디에 근거하는가에 대한 생각은 물론 인간의 타락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낭만주의적 바다 탐험과 거대한 향유고래에 관한 소설이 아닌 향유고래로 얻어진 부와 사치, 그리고 물욕과 탐욕의 자본 물질주의와 노예 신분제도 및 신을 잃어버린 종교인의 현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작가가 원양 포경선에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한 소설이라서 선상에서의 생활이 자세하기 때문에 흥미롭게 읽을 수 있으며 읽기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 장르의 변경은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래와 인간 사이의 갈등을 읽으며 인간과 인간, 자연과 인간의 관계성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비딕을 통해 여러 가지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여우씨가 준비한 오디오북은 원태현 작가님의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라는 시집입니다. 원태현 작가님은 2002년 시집 안녕을 끝으로 시인의 길 스스로 포기했는데요. 기계적, 기술적으로 시를 쓰는 본인에게 회의감을 느껴 은퇴를 결정했었습니다. 그만큼 시에 대한 사랑과 철학이 다분하신 분이었는데요. 고향에 돌아오듯 남은 생을 위해 다시 시를 써야 한다는 생각에 이 시집을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시를 쓰며 살아있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집을 보며 향수를 떠올리곤 하는데 이 시집을 읽는다면 원태현 시인의 시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이 시집을 낭독하신 성우님은 신범식 성우님인데 편안한 목소리와 간드러지는 목소리가 특징인 성우님입니다. 나긋나긋 읽어주시는 시의 편안함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오디오북을 수능치기 이틀 전부터 자기 전에 들었었는데요. 긴장되고 초조한 마음을 달래주는 목소리를 들으며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시들도 마치 저를 변호해주는 이야기들로 느껴져서 더 편안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원태현 시인과 신범식 성우님의 매력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또 들으면서 멍 때리지 말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시인님과 같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헤어질 시간이 왔는데요. 뭔가 마음이 차갑고 시릴 때 따뜻한 차 한잔하며 아껴왔던 여가 생활을 보내면 좋다고 해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는 2주 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이번 주도 즐겁고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지금까지 DJ 닥콩의 와리가리 여우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연출, 기술의 이다빈, 이해찬이었습니다. 정직한 소리, 깨어있는 소리. 여기는 동서대학교 방송국입니다. DS, UBS.